안녕하세요, 모터노마드의 준영입니다. 오늘은 현대 모터 스튜디오 고향 아이오닉 5를 만나러 왔습니다. 2월에 처음 공개돼서 4월에 출시한 자동차인데 초반에 물량이 예상보다 늦게 풀려서 이제 좀 슬슬 보이기 시작했죠. 전기차 선택지로 꾸준히 관심받는 모델이기도 하고 지금 나와있는 전기차 라인업 중에서는 현실적인 선택지이기도 해서 오늘 한번 직접 보러 왔습니다. 마침 또 아이오닉 5가 5대가 지금 전시돼 있어요. 여러 컬러별로 그리고 여러 옵션별로 지금 다양하게 전시가 돼 있어서 계속 골고루 타보면서 외관과 실내의 디자인이랑 또 어떤 기능적인 특징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옵션별로 다양한 차이들도 한번 구석구석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외관부터 살펴보려고 해요. 아이오닉 5는 2019년에 나온 컨셉트카 45를 양산한 전기차예요. 포니 출시 45주년을 기념해서 나왔던 컨셉트카인데, 포니를 재해석한 듯한 스타일링으로 화제가 됐던 컨셉트카 디자인을 모양과 비례만 좀 바꾸고 아주 똑딱게 가져왔어요. 대신 이 차가 포니의 정식 후속 모델인 건 아니에요. 일단 포니는 뒤가 길게 늘어진 패스트백 세단이고, 이 아이오닉 5는 준중형 CUV에 가까운 형태이기 때문에 정확히 표현하자면 포니 그 자체보다는 포니가 현역이던 시대의 그 특유의 각진 모양과 라인을 재해석한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히려 실제로는 란치아 델타 같은 해치백이랑 더 닮게 생겼죠. 아마 아이오닉 5를 실물로 보시면 사진보다 훨씬 크네? 이런 첫인상을 많이 느끼실 거예요. 생긴 소형 해치백처럼 생겼는데 실물이 예상보다 꽤 커요. 이래봬도 사실 투싼보다도 5mm가 더 긴 차입니다. 비교해보면 좀 와닿죠? 이 차의 최고 장점은 3m나 되는 휠베이스인데, 비슷한 사이즈의 전기차인 테슬라 모델 3랑 비교해보면 길이는 더 짧은데 휠베이스는 오히려 더 길어서 더 넓은 실내 공간을 보여줍니다. 이 3m라는 휠베이스는 사실 준중형급에서는 볼 수 없었던 정말 긴 수치예요. 심지어는 대형 SUV인 GV80보다도 45mm가 더 길어서 기존 내연기관의 차급을 뛰어넘을 만큼 길어요. 엔진 대신 배터리가 하부 중앙에 길게 들어가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라 실내 공간을 넓힐 수 있는 이런 획기적인 설계가 가능했어요. 레트로한 형태와 미래적인 스타일링의 조화가 이 아이오닉 5 디자인의 핵심인데, 이것도 트림 차이가 꽤 있어요. 그 부분도 한번 비교해보면서 짚어볼게요. 아이오닉 5는 익스클루시브와 프레스티지로 트림이 나뉘는데, 프레스티지 모델에서만 외관 옵션이 기본으로 적용되고 익스클루시브에서는 추가로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휠하우스가 무광 실버로 들어가서 차체 색상에 따라서 다양한 투톤 느낌을 보여줘요. 반대로 익스클루시브 모델에서는 같은 장식이 플라스틱 소재 그대로의 검은색으로 들어가는데, 한편으로는 프레스티지 모델보다 좀 더 SUV스러운 인상을 소재에서 보여줍니다. 이렇게 트림별로 구분되는 외관상 차이는 휠하우스에서 이어지는 느낌으로 앞범퍼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사이드 스커트에서도 같은 소재지만 다르게 적용된 도색으로 큰 차이를 느끼게 해줍니다. 뒷범퍼도 같은 방식으로 외관의 차이를 줘서 견적을 낼 때 디자인과 가성비 사이에서 고민하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요새는 DRL이라고 많이 부르죠. 주간주행 등도 트림별로 차이가 있어서 LED 헤드램프와 함께 히든라이팅이라고 하는 수직 라인의 조명 그래픽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램프가 꺼져 있을 때는 이 부분도 함께 꺼져서 외관상으로는 그래픽이 보이지 않게 이렇게 유광으로 처리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고요. 가운데 이 까만 부분은 충전할 때 배터리 잔량 상태를 표시해줍니다. 이렇게 띡띡띡띡 올라가는데 이것도 옵션이에요. 익스클루시브 모델에서는 히든 라이팅 없이 그냥 무광 처리된 상태로 이렇게 들어가고요. 가운데에도 배터리 표시 없이 그냥 장식으로 들어갑니다. 프레스티지에서는 이렇게 리어램프 패턴이 이어지는데, 기본 모델은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 부분에만 패턴이 한정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램프 외에는 검은색으로 처리되어 있고요. 후면부에 붙어있는 레터링은 이렇게 플라스틱 소재로 만들어져 튀어나와 있습니다. 프레스티지 모델에서는 이렇게 컨셉트카에서 가져온 듯한 소용돌이 모양의 휠이 20인치 사이즈로 들어갑니다. 휠아치에도 휠과 닮은 소용돌이 그래픽이 들어가서 통일감을 느끼게 하죠. 그리고 외관 디자인에서 세심하다고 느꼈던 점이, 이런 소용돌이와 함께 이어지게 도어 경계선이 자리 잡아서 위에서부터 라인이 꺾이면서 휠아치로 내려오면 이렇게 주변의 그래픽이랑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이렇게 라인의 간격이랑 각도가 이어지도록 섬세하게 마무리된 디자인의 디테일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약간 멀리서 정측면으로 휠 주변을 바라보면 이런 터치가 좀 더 눈에 잘 보입니다. 여기 타이어에도 숫자로 써져 있듯이 익스클루시브 모델에는 한 치수 작은 19인치 휠이 들어갑니다. 휠이 상대적으로 작은 대신 타이어가 좀 더 커지는데, 오히려 20인치 휠보다 주행거리나 승차감에서 더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고민해볼 선택지로 생각됩니다. 아이오닉 5를 보면 형태 자체는 익숙하게 생겼는데 다른 차들과는 새로운 느낌의 라인들을 많이 써서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줍니다. 앞에선
램프 위아래로 후드랑 범퍼가 서로 맞닿는 듯한 직선이 들어가고요. 뒤에도 마찬가지로 조각칼로 깎은 듯한 각진 면들이 세세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사이드에선 삼각형으로 파인 캐릭터 라인이 옆면의 넓은 면적을 심심하지 않게 채워주고 있습니다. 차량 아래쪽에도 넓은 면들을 채워주는 여러 수평 라인들이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가까이서 보면 각각 라인들이 파여 있어서 입체적인 면 처리로 디자인의 디테일을 살려줍니다. 앞범퍼에도 여러 방향으로 깎인 면들 사이로 큰 면을 심심하지 않게 채워주는 같은 라인들이 들어가고요. 뒷범퍼에도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으로 처리된 면과 라인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오닉5는 컬러의 느낌 차이가 정말 큰 차예요. 이렇게 유광 컬러일 때도 충분히 새로운 디자인이지만 이렇게 무광 컬러가 옵션으로 들어갔을 때 더 첨단 기기 같고 미래에서 온 자동차 같은 이미지를 더 잘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이오닉5 디자인을 보면 유독 계속 강조되는 디테일들이 외관이랑 실내 여러 군데 있어요. 픽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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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픽셀. 아이오닉5에는 전체적으로 픽셀 패턴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는 이런 디자인 컨셉을 파라메트릭 픽셀이라고 이름지어서 앞으로 나올 여러 아이오닉 모델 라인업에도 이렇게 픽셀 패턴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렇게 그릴 안쪽에 숨겨진 디테일에도 픽셀이 들어가 있고요. 뒤에서도 픽셀 패턴의 디자인 컨셉을 느낄 수 있도록 통일감을 줬습니다. 그리고 아이오닉5에서는 주행거리를 늘리기 위한 공기역학적인 디자인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우선 도어 손잡이가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손잡이를 밋밋하게 처리해서 공기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만든 디자인인데 문을 열 때는 이렇게 눌러서 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후드를 보시면 정말 넓은 면으로 만들어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원래는 이런 라인이 들어가는 위치쯤에 경계선이 들어가서 후드랑 차체가 구분되는 경우가 흔한데 이렇게 한 판으로 만들어져서 후드 위로 공기가 지나갈 때 경계선 틈새로 저항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디자인했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넘어오면 이렇게 경계선이 아주 짧아진 디자인이 되는데요. 이렇게 면 사이의 틈새를 줄여서 저항을 덜 받고 효율적인 주행이 가능하도록 고민한 흔적이 보입니다. 후드가 한 판 통째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앞부분을 열면 이만큼 넓은 면적이 한꺼번에 열립니다. 이런 특징이 조개 껍데기가 열린 것 같아서 클램쉘 후드라는 용어로도 불려요. 자, 그럼 제가 후드를 열어서 얼마나 크게 열리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렇게 바퀴 바로 위에까지 후드로 만들어져 있어서 정말 조개 껍데기가 열리는 것 마냥 윗면이 통째로 다 열립니다. 아이오닉5 뿐만 아니라 요즘 자동차 디자인에서도 점점 자리 잡고 있는 트렌드입니다. 그리고 앞범퍼에는 배터리를 식히기 위한 흡입구가 있는데요. 이렇게 열려있을 때는 안으로 공기가 들어가서 자동차 내부 장치들을 냉각시켜줍니다. 따로 냉각이 필요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구멍을 막아서 달릴 때 자동차 앞부분이랑 맞닿아서 위아래로 지나가는 공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주죠. 이 휠도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복잡하고 구멍이 많은 디자인처럼 생겼지만 전기차답게 이 휠의 디자인도 주행거리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요. 가까이서 보면 휠에 파여있는 패턴들 대부분이 실제로는 이렇게 막혀있고 가장자리 쪽으로만 구멍이 나 있어서 주행 시 구멍을 통해 생길 수 있는 공기의 불안정한 흐름을 최대한 줄여줍니다. 19인치 휠에서도 마찬가지로 검은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크게 뚫린 것처럼 보이지만 대부분 막혀있는 면들로 처리돼서 휠 가장자리 쪽에만 브레이크 냉각을 위해 최소한의 구멍들만 남겨놓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붕 라인을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스포일러랑 만나는데 약간 위에서 보면 이렇게 홈이 파여져 있어요. 지붕을 지나가는 공기가 이 홈을 따라서 흘러 들어가는데 홈을 통해 뒷유리 쪽으로 흐름이 유도된 공기가 바람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트렁크에 와이퍼가 따로 달려있지 않고 바람만으로 먼지랑 빗물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뒷유리 밑에 달려있거나 위쪽에 숨겨진 와이퍼가 없는 깔끔한 디자인을 보여주는데 대신 저속에서는 바람이 와이퍼를 대신하는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후기들이 많아서 미리 참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도 자체는 그래도 참신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이오닉5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특징이 바로 이 디지털 사이드 미러입니다. 이렇게 투명 케이스에 픽셀 디자인이 들어가서 첨단적인 인상을 보여주는데요. 거울 대신 카메라 화면으로 뒤를 보여주는 옵션입니다. 그래서 거울 대신 카메라 렌즈만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의 사이드 미러보다 크기가 작고요. 크기가 작아서 공기 저항도 덜 받고 그만큼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바람 소리도 줄여줍니다. 그리고 방향지시등을 켜면 이렇게 투명한 부분 안에 있는 픽셀에서 불이 깜빡거립니다. 사이드 카메라 아랫부분은 이렇게 차체 색상이랑 같은 컬러로 나옵니다. 자, 물론 거울도 있어요. 고장 때문에 거울 대신 카메라가 들어가는 게 불안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 거울이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고 카메라는 별도로 선택할 수 있는 추가 옵션입니다. 자, 그러면 외관은 이만 여기까지 살펴보고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뭐야, 손잡이가 없어. 가 아니라 바로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파여있기 때문에 이렇게 잡고 당겨서 닫아주시면 됩니다. 지금 탄 모델은 외관에 옵션이 추가되지 않은 익스클루시브 모델인데 고양 모터 스튜디오에서 전시 중이던 차들은 전부 실내에 옵션이 적용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일단 손 먼저 잘 소독하고 한번 인테리어도 구석구석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의외였던 부분, 핸들 커버에 현대차 엠블럼이 없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픽셀 4개가 자리 잡고 있는 심플한 디자인이죠. 인테리어는 전반적으로 미니멀한 구성을 보여줍니다. 대시보드는 전체적으로 좌우 양끝이 평평하게 쭉 뻗어있는 디자인으로 만들어졌고요. 그 앞에 운전석 쪽은 운전자가 바라보고 조작하는 시야에 맞게 이렇게 핸들과 조작부가 따로 붙어있는 듯한 배치를 보여줍니다. 자, 잠깐만 뒤로 가볼게요. 뒷자리에서 보시면 이런 배치를 좀 더 잘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대시보드에 운전자 공간이 선반처럼 얹혀진 듯한 디자인이죠. 문에도 깨알같이 픽셀이 장식으로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페달에도 재미있는 디테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속 페달에는 플러스, 브레이크에는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리고 아이오닉 5 실내의 가장 큰 장점은 슉슉슉슉 실내가 정말 넓어요. 휠베이스가 아주 긴 자동차이기 때문에 다리를 뻗을 수 있는 공간이 정말 여유로운데, 이렇게 시트에서 발판까지 공간이 아주 넉넉하고 깊습니다. 차체 밑으로 지나가는 구동축이 없기 때문에 바닥도 평평하고 빈 공간으로 남아있어요. 그리고 센터 콘솔이 움직입니다. 앞으로 나와 있을 때도 충분히 여유로운데 이렇게 뒤로 밀어서 공간을 더 넓힐 수가 있고요. 운전석에서 조수석 쪽으로 다리가 쭉 뻗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유자재로 간편하게 왔다리 갔다리가 가능하죠. 차 안에서 충전을 기다리거나 실내에 오래 있을 때 느껴질 답답함을 상당히 덜어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개방된 공간은 가방이나 큰 짐을 놓을 때도 편하고요. 폭도 산타페랑 거의 비슷해서 이렇게 넉넉합니다. 옆에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콘솔을 끝까지 뒤로 당기면 다리를 굳이 들어 올리지 않더라도 조수석으로 쉽게 바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경우에 필요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편하게 이동할 수 있죠. 짤짠, 이렇게요. 센터 콘솔 수납 공간도 이렇게 개방되어 있는 디자인이에요. 안쪽에도 별도로 수납 공간이 하나 더 있어요. 그리고 좌우로 나뉘어져 있는데 왼쪽은 스마트폰 고속 무선 충전이 가능합니다. 폰을 여기다 두면 자동으로 무선 충전이 되죠. 오른쪽은 무선 충전이 되지 않고 그냥 따로 구분된 수납 공간이에요. 나중에 운전하면서 핸드폰을 충전할 때는 좌우 구분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센터 콘솔이 박스처럼 만들어지지 않고 개방된 디자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커버를 열면 나타나는 내부 수납 공간은 별로 깊지 않습니다. 간단히 휴대용품 정도만 수납할 수 있는 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 여기를 이렇게 들어 올릴 수 있어요. 90도로 끝까지 세울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올릴 수 있는 각도가 상당히 큰 편이에요. 그래서 콘솔을 위로 세우면 남는 공간만큼을 큰 짐을 보관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만큼을 큰 짐을 둘 공간으로 쓸 수 있죠. 그리고 대시보드 아래에도 작은 수납 공간이 있어서 작은 물건 정도는 넣을 수 있습니다. 깊이는 그렇게 깊지도 얕지도 않아서 물건을 잠깐 두는 용도로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충전 포트는 앞에 USB랑 12V C가잭이 있고요. 센터 콘솔에는 좌우로 USB 포트가 하나씩 들어갑니다. 요새는 C타입으로 바로 꽂을 수 있는 차도 많아서 C타입으로 들어가도 좋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 근데 지금 가운데가 이렇게 비어있으니까 원래 여기 있어야 될 변속기가 없죠? 변속기는 바로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와이퍼나 깜빡이 레버처럼 달려있는데 칼럼식 변속기라고도 불러요. 대신 다른 레버처럼 위아래로 움직여서 조작하는 방식은 아니고 여기를 돌려서 변속 모드를 바꿔줍니다. 앞으로 가고 싶으면 위로, 뒤로 가고 싶으면 아래로 돌리면 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운전할 때 잘못 조작하는 실수가 생기지 않도록 피다는 버튼으로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변속 모드를 바꾸는 기능은 오른쪽에 모두 모여있고 브레이크를 할 때도 정지 상태를 유지해주는 오토홀드 기능은 왼쪽에 따로 있습니다. 자, 이번엔 시트로 넘어가 볼게요. 아이오닉 5는 시트도 살펴볼 게 많아요. 일단 시트 아래에 전동 스위치를 보면 뭔가 버튼이 다른 차들보다 좀 많이 달려 있어요. 여기서 이 버튼을 꾹 누르면 화면에 한 번 더 길게 누르라고 뜨는데 버튼을 2번 길게 누르면 이렇게 시트가 뒤로 쭉 이동하면서 갑자기 변신을 합니다. 뒤에서 보면 시트가 많이 눕혀진 게 잘 보이죠? 옆에서 보면 딱 봐도 아주 편한 자세로 시트가 거의 누워있는 듯한 상태로 바뀝니다. 흔히들 말하는 무중력 의자에 앉아서 편하게 쉬는 듯한 느낌이에요. 등받이를 좀 더 내리면 진짜 사실상 그냥 들어누운 자세가 됩니다.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 기능을 현대에서는 릴렉션 컴포트 시트라고 부르는데 이름대로 안락함이 정말 잘 느껴집니다. 옵션이긴 하지만 운전석에도 이렇게 무릎 받침대가 들어가서 아주 편하게 누울 수 있는 자세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운전하는 사람도 이렇게 두 다리를 쭉 뻗고 차에서 편히 쉴 수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뒷좌석이 바로 보일 만큼 시트가 아주 많이 기울어져요. 윗몸이 뒤로 푹 꺼질 정도로 기울어집니다. 자세를 원래대로 되돌릴 때는 바로 옆에 있는 버튼을 꾹 누르면 이렇게 알아서 자동으로 운전할 때의 포지션으로 돌아옵니다. 아주 간편하죠? 시트 옆구리에도 버튼이 있는데 이걸로 뒷좌석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2열에 있는 시트를 앞으로 움직이거나 뒤로 움직이게 하는 기능이고 반대쪽 뒷좌석도 똑같이 앞뒤로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12.3인치 사이즈로 들어가는데 운전석과 실내 중앙에 이렇게 하나씩 들어갑니다. 흰색이 메인인 인테리어라서 바탕화면 색깔도 흰색인데 설정 메뉴로 들어가면 검은색으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누르면 이렇게 화면이 바뀌는데 주변 인테리어가 흰색이라 화면이 더 작아져 보여서 바탕화면은 흰색인 게 더 보기 좋았습니다. 핸들 왼쪽에는 주행 모드 버튼이 있어요. 총 4가지 모드가 있는데 이렇게 누르면 스포츠, 에코, 노말,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버튼을 길게 누르면 눈길 주행을 위한 스노우 모드가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 버튼을 한 번 더 누르면 다시 해제됩니다. 핸들 버튼은 겉으로 봤을 때 버튼이 따로 나눠져 있지 않고 시동을 걸면 아무것도 써져 있지 않은 면 위로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 디자인이라 약간 미래적인 느낌을 줍니다. 친환경적인 전기차답게 실내 소재랑 공법도 환경을 생각했다고 현대차에서도 많이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죽은 화학약품 대신 식물성 기름으로 가공했다고 하고요. 실내 여러 곳에 들어간 직물들은 사탕수수 원료에서 실을 뽑은 친환경 섬유가 새로 쓰였다고 하네요. 그리고 재활용 페트병에서도 섬유질을 뽑아내서 이런 시트의 직물 소재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문 쪽에 들어간 이런 무늬 소재도 100% 재활용할 수 있는 재료랑 공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오디오 시스템은 익스클루시브에서는 옵션, 프레스티지에서는 기본으로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가 들어갑니다. 조수석에 있는 글러브 박스도 좀 색다르게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서랍장처럼 당기는 방식으로 열립니다. 아래로 젖혀서 여는 방식이 아니라서 이렇게 바닥이 평평하기 때문에 물건을 정돈하거나 어두운 데서 찾을 때도 편해 보입니다. 여기엔 지금 거울이 달려있죠? 카메라로 바뀌면 어떤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엔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달린 차로 넘어왔습니다. 카메라로 영상을 담기 때문에 이렇게 문 쪽에 디스플레이가 추가돼서 카메라에 찍힌 시야를 보여줍니다. 아까 거울이랑 비교해보면 확실히 크기 차이가 느껴지죠? 거울이 원래 달린 위치랑 비슷하게 차량 양쪽으로 디스플레이가 달려있어서 사이드 미러로 뒤를 살펴봤던 방식이랑 똑같이 좌우 시선 처리로 디스플레이를 봐야 됩니다. 저는 하나 아쉬웠던 게 화면으로 뒤를 볼 수 있으니까 원래 거울을 볼 때보다 편한 시선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핸들 옆에 오른쪽을 볼 수 있는 화면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카메라는 거울을 쓰는 다른 차들이랑 같은 방식으로 문에 달린 버튼이랑 스위치로 렌즈가 바라보는 시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오른쪽도 운전석에서 똑같이 조작할 수 있고요. 문에 달린 디스플레이는 이렇게 따로 붙어 있는 것처럼 생긴 디자인이어서 원하는 각도로 조절할 수 있을 것처럼 생겼지만 고정돼 있어서 움직일 수 없는 게 좀 의외인 녀석입니다. 그래도 고화질이고 움직임도 부드러워서 보기 편해요. 자, 이번엔 뒷자리로 한번 넘어와 봤습니다. 뒷자리는 앞보다 구성이 더 단순해요. 일단 뒤에도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앞자리 도어랑 같은 디자인으로 손잡이처럼 쓸 수 있게 홈이 파여 있습니다. 또 앞좌석을 뒤에서 보면 이런 가구에서 볼 수 있는 감성의 패브릭 소재도 적용돼 있습니다. 센터 콘솔에는 간단하게 USB 포트만 달려 있고요. 이런 작은 수납 공간도 파여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랑 비교해도 많이 작은 공간이에요. 앉으면 이렇게 주먹 하나 정도 공간이 남는데 이건 시트를 앞으로 끝까지 당겼을 때 얘기입니다. 아래에 있는 스위치를 뒤로 당기면 이 차의 휠베이스가 얼마나 긴지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뒤로 끝까지 당기면 그냥 한 주먹이 아니라 두 주먹, 세 주먹은 들어갈 것 같은 공간이 생깁니다. 손 한 뼘보다도 더 넓은 공간이 됐죠. 이만큼 넓게 공간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다리를 움직이는 게 아주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레버가 하나 더 있는데 이걸 앉아있는 상태에서 당기면 이렇게 등받이도 기울어집니다. 등받이를 최대로 기울이면 이 정도 각도가 나오는데 꽤 여유롭게 기댈 수 있는 자세가 나와서 아주 편하게 앉을 수 있어요. 센터 콘솔에 에어컨 송풍구가 없는 대신에 이렇게 양옆으로 에어컨 송풍구가 나 있어서 약간 고급 세단 인테리어를 보는 것 같기도 해요. 이번엔 시트가 비어있는 상태로 레버를 당겨볼 건데요. 이렇게 앞으로 접히는 폴딩 기능이 있습니다. 반대쪽도 함께 접으면 이렇게 트렁크랑 이어지는 넓은 수납 공간이 생기죠. 많은 사람들이 점점 즐기고 있는 차박에도 전혀 부담 없는 공간이 생깁니다. 자, 이번엔 밖으로 나와서 한번 트렁크를 열어볼게요. 트렁크는 익스클루시브랑 프레스티지 모델 모두 전동 트렁크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트렁크를 열어보니까 공간이 넓다는 게 확 느껴지죠? 이건 옆으로 살짝 당겨주면 아주 간단하게 빠집니다. 이렇게 실내를 모두 비우면 준중형급 모델이지만 차급을 가볍게 뛰어넘는 아주 넓은 공간이 생깁니다. 한번 직접 들어가서 얼마나 공간이 넓은지 살펴볼게요. 지금 안으로 끝까지 들어왔는데 다리를 쭉 뻗어도 공간이 남습니다. 이렇게 시트 끝에 머리를 기대고 누웠는데요. 170cm인 제 키 기준으로는 다리가 차 밖으로 나가지 않고 편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차 안에서 그냥 일자로 쭉 뻗어서 편하게 누울 수 있죠. 나중에 차박을 한다고 생각하면 앉아서 공간을 넓게 쓸 수 있고 높이는 앉아서 움직이면 크게 방해가 되지는 않을 만큼 공간이 나아요. 반대로 엎드려서 공간을 살펴봐도 큰 짐이나 골프백을 여러 개 넣을 수 있을 만큼 트렁크가 넉넉합니다.
그리고 트렁크 옆구리에는 각종 장비를 연결해서 쓸 수 있는 12V 시가잭이 있습니다. 공간을 넓게 쓸 수 있는 전기차라서 이렇게 바닥 커버를 들어 올리면 바닥 밑으로 숨겨져 있는 얕은 수납 공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모델은 보스 오디오에 들어가는 우퍼가 있어서 가운데가 튀어나왔는데 이 옵션을 빼면 가운데도 수납 공간으로 쓸 수 있습니다. 닫을 때는 이렇게 버튼 하나로 트렁크를 편하게 닫을 수 있습니다. 충전구는 이렇게 커버에 튀어나온 픽셀을 누르면 자동으로 열립니다. 보시면 안에도 픽셀 모양으로 불이 들어와 있는데 이 부분이 배터리가 얼마나 충전이 됐는지 표시해줍니다. 그리고 충전구 아래로도 이렇게 작은 덮개가 하나 달려 있습니다. 일반 충전은 위에 있는 구멍만 사용하고 급속 충전은 아래에 있는 충전구까지 같이 씁니다. 가전제품을 다양하게 쓸 수 있는 V2L 기능은 위에 있는 구멍이랑 연결되는 어댑터로 사용할 수 있고요. 배터리를 다 쓰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배터리 용량이 100에서 20%일 때만 쓸 수 있습니다. 닫을 때는 이렇게 버튼만 한번 누르면 자동으로 닫혀요. 실내에서도 역시 V2L 기능을 쓸 수 있습니다. 뒷좌석 아래를 잘 살펴보면 이렇게 콘센트를 바로 꽂을 수 있는 구멍이 있습니다. 이렇게 덮개를 열면 되는데 쓸 수 있는 최대 전력이 3.6kW라서 웬만한 전자기기는 다 쓸 수 있는 바퀴 달린 보조 배터리가 됩니다. 그리고 비전 루프라고 이름 지어진 지붕은 아주 넓은 유리로 투명하게 만들어졌는데요. 옵션으로 비전 루프나 태양열 전지가 대신 들어가는 솔라 루프 중에서 하나를 고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솔라 루프가 효율성이 좋지는 않아서 저는 비전 루프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여기 있는 스위치를 당기면 앞뒤에서 양쪽으로 넓은 덮개가 나와서 지붕을 가려줍니다. 유리가 직접 열리는 파노라마 선루프는 아니에요. 반대로 당기면 이렇게 다시 덮개가 활짝 열리는 모습이 아주 장관입니다. 지붕에 들어간 유리가 아주 넓어서 이렇게 전신 거울처럼 잘 보이네요. 이번엔 후드를 다시 열어서 안쪽을 한번 살펴볼게요. 후드를 열면 이렇게 여러가지 부품들로 꽉 채워져 있는데 앞이 많이 비어있는 테슬라 모델들과는 다르게 양옆으로 워셔행 외에도 여러가지 용액통이랑 필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엔진 커버처럼 생긴 게 가운데에 있는데 전기차니까 당연히 이게 엔진은 아니고 열면 이렇게 수납 공간이 나오는 덮개입니다. 보면 가방 하나 정도는 넣을 수 있을 것 같은 깊이인데 약간 테슬라에서 봤던 프렁크를 생각하면 아쉬운 느낌이 꽤 들긴 하죠. 지금 보시는 모델은 후륜구동이라 모터가 뒤에만 있어서 면적이 이만큼 나오는데 사륜구동 모델은 앞에도 가운데에 모터가 들어가서 이 공간이 많이 얕아집니다. 아이오닉5는 모델에 따라 복합 주행거리가 최소 319km에서 최대 429km까지 나옵니다. 사실 전기차 전용 플랫폼까지 활용한 전기차지만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낮은 숫자예요. 대신 참고할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적용되는 산업부 인증 수치는 기준이 꽤 엄격한 편이어서 오너들의 후기를 들어보면 실제로는 더 멀리도 주행이 가능했고 충전 없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갔다고도 하니까 다양한 운행 조건이랑 운전 습관에 따라서도 체감되는 주행거리가 다양할 것 같습니다. 와, 지금 시간 저녁 7시 43분. 사실 오늘 주말이라 사람도 많았어가지고 촬영 때문에 다른 분들한테 방해가 되면 안 되니까 촬영했다 안 했다 반복하다 보니까 이 영업 종료 17분 전에 이제 나오게 됐는데요. 그래도 아이오닉5 관련돼서 좀 이제 봐야 될 부분들, 그리고 저도 이제 궁금했던 부분들 직접 보면서 구석구석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아이오닉5를 의미가 있는 좀 자동차라고 생각하는 게 전기차이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줄 수 있는가를 아이오닉5를 통해서 현대자동차가 자신들의 비전을 좀 양산차에 보여준 사례가 첫 사례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 점에서 처음 출시했을 때부터 많이 기대를 했던 모델이고, 또 오늘 정말 자세히 살펴보니까 구석구석 볼수록 정말 매력있고 자동차 안에서 즐길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에 좀 새로운 지평을 어쩌면 조금이라도 열어준 그런 자동차였지 않나 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전시차를 보고 리뷰만 했었는데 차는 타봐야죠. 타보고 주행해보면서 주행했을 때는 어떤지, 전기차로서의 아이오닉5가 기존 내연기관과 좀 다른 주행 능력을 보여주는지 이건 또 시승을 통해서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조만간에 시승도 잘 다녀와서 영상으로 보여드릴 예정이니까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까지 모토노마드의 소식들 계속 기다려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리뷰나 시승기 그 밖에도 다양한 컨텐츠들 계속 준비해나갈 예정이니 많이 지켜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이오닉5 쟤네들도 이제 문 닫으면은 밥을 먹을 텐데 저도 이제 밥이나 먹으러 가야겠어요. 지금까지 긴 리뷰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저는 모토노마드의 준영이었습니다. 안녕.